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데이비드 린의 아라비아 로렌스를 보시면서 정말 엄청난 대작이구나. 상영 시간도 3시간 반?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었죠. 그래서 다들 진이 빠질 정도였는데 정말 엄청난 대작입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린 감독이 그 아라비아 로렌스 이전에 1957년에 콰이강의 다리, 오늘 우리가 본 콰이강의 다리를 제작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것 역시 굉장한 대작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규모는 아라비아 로렌스보다 좀 작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그 대작인데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오늘 같이 보자고 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새도 이제 대작 영화가 나오죠. 특히 할리우드에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 영화 예산 규모가 우리나라도 영화를 많이 만드는 수준이 높아지고 뭐 상도 많이 타고 국제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타지만 이 대장면에서는 할리우드는 돈 액수가 우리보다 공이 하나하나 둘 더 붙거든요. 그러니까 뭐 규모가 안 되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도 대작이 많이 나오지만 이게 1957년에 나온 대작인데 지금 제가 뭐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들어봐야겠지만 요새 나오는 대작에 조금도 뒤지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메시지 면에서는 더 무겁다. 네? 더 메시지가 더 묵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해서 우리가 꼭 요새 나온 영화만 좋은 게 아니라 고전 영화, 소위 이제 이게 고전인데 100년이 지나도 살아남다면 정말 고전인데 이런 영화를 꼭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이제 추천을 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원작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라비아 로렌스는 T. 로렌스가 자기가 쓴 뭐 자서전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기반을 한 그래서 만들었고 물론 각색을 해서 T. 로렌스가 쓴 원작 그 소설은 아니죠. 일종의 자서전인데 그거랑 영화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뼈대는 비슷하지만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콰이강의 다리도 원작이 있습니다. 이 원작을 쓴 사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제 프랑스도 19세기의 제국주의 침략 시절에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를 점령했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인데 이 피에르 불이라는 프랑스인이 성장해서 아마 고아가 됐을 거예요. 고아가 돼가지고 인도차이나 와서 저걸 했습니다. 플랜트 농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이 사람이 레지스탕스 쪽에 가담을 했다가 당시 프랑스군, 그러니까 당시 프랑스는 독일 대독 협력을 했으니까 독일에 협조하는 프랑스군에 체포당해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탈출해서 레지스탕스 하다가 그래서 이제 레지스탕스 활동을 많이 하다가 종전이 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 승전한 다음에 프랑스 정부로부터 많은 훈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집에서 생각을 했대. 이 사람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철저한 독신주의자고 자기 여동생이죠. 여동생의 딸을 거기 혼자 키워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뭘 할까 생각하다가 소설을 쓰기로 마음먹었대요. 그래서 다 팔고 재산 가진 거 다 팔고 파리의 호텔에 조그만 호텔에 들어서 첫 번째 쓴 소설이 몇 가지 소설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콰이강의 다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화랑은 다르죠. 콰이강의 다리는 실제로 건설되었지만 콰이강의 다리를 폭파한 것은 연합군의 공중 폭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폭파가 되게 됐습니까? 폭파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전쟁 포로나 민간인들을 엄청 동원해서 엄청난 희생자를 내면서 건설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원래 2개 건설했다고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나무 다리랑 철제 다리를 건설했는데 연합군이 이것을 폭격을 해가지고 나중에 전후에 일본군이 배상 차원에서 그 다리를 다시 건설을 해줬다고 하는데 그 소설 자체가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영국군 장교가 자기 부대원들을 이끌어서 멋진 다리를 건설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 과연 반역행위인가 제대로 정말 문명의 우위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사실 실제로는 영국군들이 철저히 사보타지를 했대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이 나왔을 때 영화가 나왔을 때 많은 비판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피에르 불이 프랑스인이니까 영국인들을 모독하려고 저렇게 썼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그건 아니거든. 네. 꼭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니콜슨 대령의 선택, 적군을 위해서 강제 노동에 동원된 군인들에도 제대로 된 다리를 보여줌으로써 일제의 야만스러운 것을 우리가
본때기를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이 맞는가 틀리는가 하는데 결론은 뭐냐? 소설의 결론은 우리가 그때 보았지만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묻고 우리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우리가 보통 영화의 영화나 소설의 주인공은 멋지게 죽는데 이건 다들 개죽음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니콜슨도 개죽음, 사이토도 개죽음, 거기 참여했던 젊은 병사. 젊은 병사도 네. 다 개죽음하면서 끝내서 과연 전쟁의 의미, 인생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거에서 소설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영화가 되면서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콰이강의 다리가 영화로 1950년에 영화로 나오면서 정말 폭발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역사상 이렇게 크게 성공한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교수님? 예, 굉장히 크게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 피에르 불이 또 하나 대단한 게 그 다음에 많은 소설 썼는데 또 하나 여러분 이게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예. 그것도 썼습니다. 혹성 탈출이 뭐냐 인간이 우주선 타고 어디 갔더니 거기 혹성은 원숭이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다. 그 소설을 쓴 사람이 피에르 불입니다. 알고 보니까 지구. 네. 아니야. 아니요? 거기서 원정 외국이었어요. 아, 원정이요? 혹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각색을 했죠. 영화에서 각색인데 그 혹성 탈출도 엄청나게 성공하고 요새까지 그 혹성 탈출의 시리즈가 계속되거든요. 네. 그거 보신 분 있겠지만 그 침판지들이 네. 원숭이들이 나와서 하는데 이 피에르 불이 콰이강의 다리랑 그 혹성 탈출로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둘 다 영화가 돼서 엄청나게 성공했는데 메시지는 그 혹성 탈출도 나름대로 메시지가 괜찮죠. 또 콰이강의 다리도 전쟁이나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되새긴다는 면에서 원작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무리 좋은 원작이라도 제가 거듭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원작이라도 감독의 능력이 연출을 어떻게 하냐. 물론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랑 감독이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드는데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그 소설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소설하고 영화하고 볼 때 사람들이 이제 뭔가 영화를 보거든요. 소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굉장히 이 연출력이 데이비드 린이 아라비아 로렌스에서 보여준 그 연출력을 이미 1950년에 콰이강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정말 압도하죠. 네. 여러 가지고 물론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영화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는 이렇게 많이 못 만들어요. 워낙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돈이 많이 들고 그런 걸 인정하고 또 배우들의 연기도 좋긴 인지만 감독의 연출력하고 그 시나리오가 우수해서 정말 다 보면 지금 이게 60년 전에 만든 영화인데 보고 나서 정말 대단하구나 감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이 영화를 추천했는데 정말 영화사에 길이 남은 작품입니다. 상업적으로 성공했지만 그 메시지 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쟁이나 우리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다 마지막에 그러셨을 거예요. 보통 끝나면 어떻게 돼? 폭파하고 아군이 승리하는 거로 끝나야 된다고. 네. 그리고 다 잘 살아와. 네. 그래서 막 박수 치고 끝나는데 이건 그거 아니잖아요. 끝이 정말 야 저게 뭐지? 응? 그러니까 전쟁의 의미 또 인생 다 주인공들이 개죽음 한다는 그런 면에서 소설도 뛰어났고 원작도 그걸 그대로 밀고 갔다고. 응? 그러니까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면이 곁들여서 제가 이 영화를 같이 보고자 했는데 저도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좀 옛날 영화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요새 나오는 대작 못지않는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은 꼭 최근작들이 좋은 게 아니라 고전을 꼭 봐야 된다. 이거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해서 제가 추천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